네, 관련 소식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24,239명으로 집계됐고 누적 사망자는 422명인데요. 엿새째 지금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일이 전북 정읍에서 발생했더라고요. 이 양지마을이라는 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서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이 마을 통째로 이동을 제한시켰다는 건데 이게 추석 연휴 기성객 그 감염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의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많은 환자들,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염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네네.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사실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정읍의 케이스가 대표적인 것이 예. 서울에 있던 친정 오빠가 30일 날 정읍으로 내려갔는데 여동생을 만나고 1일 날 만났는데 그 이후에 시부모님들하고 자기 자식들, 즉 딸 1명, 아들 4명, 시부모님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시어머님이 또 동네에 있는 분하고 만나서 토탈 9명이 감염이 되었어요. 예. 이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에는 9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일단은 서울서부터 오신 분들로부터 감염이 시작돼 갖고서 그 정읍의 그 마을 안에서 다 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처럼 된 거죠. 예. 코호트 격리라고 그래갖고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이동 금지를 시킨 이런 상황이고 네네. 그 안에서도 서로 접촉을 하지 않게끔 주의를 준 상황이죠. 예. 이 상황이 지금으로 봐서는 뭐 부산의 상황도 있었고 울산의 상황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군데 있었는데 대부분 한두 명에 끝났었는데 이 정읍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한 마을 전체가 감염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주 친한 사이들이니까 서로 마스크 안 쓰고 식사도 했을 거고 또 얘기도 오랫동안 했을 텐데 네. 여기서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죠. 직계 가족은 가되 좀 노인분들 만나고 그럴 때는 꼭 좀 마스크를 다 쓰고 예.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 이 귀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지켜진 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이 기성객 감염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참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Our current best estimates tell us that about 10% of the global population may have been infected by this virus. But what it does mean is that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 remains at risk.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이런 추정치대로라면 지금 인구 78억 명의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7억 8천만 명 이상이 걸렸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집계보다 한 20배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역학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추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PCR 검사에 의해서 양성을 받은 사람은 3,500만 명 정도 되지만 네. 이거에 약 20배 정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이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양성자가 다 진단을 받았고 네네.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으로 끝나는 사람은 상당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 그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뭄바이의 교회에 있는 빈민가에서 감염이 일어난 확률이 50%가 감염이 됐었다는 항체 양성 조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건 집단 면역이 가능한 상황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집단 면역이 일어난 그 사회가 과연 진단 검사를 받았었냐 하면 안 받았기 때문에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었고 네.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었고 위생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많이 감염이 된 것이죠. 예. 이 얘기는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남미 같은 나라들에서는 특히 이 빈민가들에서는 전혀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데 네. 좀 한 가지 특이한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는데도 사실은 사망률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것은 예상컨대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에 오랜 동안 감염이 되었던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예. 사망까지는 가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네. 즉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NHS라는 시스템에 진단을 받으러 가려면은 한 일주일씩 걸려야 되는데
일주일 지나는 사이에 다 나와버리고 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많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네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은 20배 이상 감염됐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게 10%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예. 아직도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즉 20% 우리 전 인구의 10%가 감염되었다 하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90%는 감염이 안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돌연변이 이게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무려 10배 이상에 달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감염력이 10배라는 얘기가 사람을 뭐 10배 더 감염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군요. 사실은 예. 세포 배양을 해서 봤을 때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감염이 잘 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사람 간의 사이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나왔던 것이 S 바이러스고 V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들어와서 감염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이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예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즉 신천지 이후에 예천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클럽발부터가 이 바이러스입니다. 네네.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감염력을 나타내고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적게는 6배에서 10배 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바이러스로는 러시아 부산에서 러시아 선원들이 감염된 것은 GR 바이러스인데 비슷한 형태예요. 예. 다만 좀 다행인 것은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력은 높을지 몰라도 치사율이라든지 또는 치명률 이런 것들은 중증으로 가는 확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지금 판단이기 때문에 예. 항상 바이러스들은 감염력이 높아지면은 치사율은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변이도 일어나고 걱정이 높은데 이런 와중에 일본 연구진에서 이런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의 피부에서 최장 9시간 동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마스크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손 씻기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그 전부터 많이 있었던 즉 표면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느냐 또는 공기 중에 얼마나 머물 수 있느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사람의 피부 갖고 실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그 시체를 가지고서 거기서 실험을 해본 결과 네. 사람의 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9시간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다. 이게 그런데 비해서 코로나 독감인 바이러스, 경우보다는 한 5배나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인데 네, 그러게요.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손 씻기가 중요한 이유, 손 소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피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해 보이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외피가 망가지면은 바이러스는 감염력을 잃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소독제, 즉 70% 알코올 정도가 들어가 있는 소독제라고 그러면 바로 불활성화가 돼서 껍데기는 있을지 몰라도 감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 씻기 잘하고 또 마스크 같은 거 만지지 말고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호흡기를 만지지 않는다면은 손 소독, 마스크 쓰기만 갖고서도 이 오래 생존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 감염력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이거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교수님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